운동은 고혈압과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저혈당, 심혈관 사고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지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게 운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운동 전중 후에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혈압 환자의 운동 관리와 당뇨 환자의 운동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의 운동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혈압 상승을 의미합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을 의미합니다. 2025년 미국 심장협회의 고혈압 기준에 따르면 고혈압은 단계별로 나뉘며 1단계는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 이완기 혈압이 80 이상이고 2단계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에 해당합니다. 단계가 높을수록 합병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면 저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90 이하,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에 해당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운동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일주일에 5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권고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Hg, 이완기 혈압이 평균 4mmHg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 위험인자인 비만,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권장되는 운동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우선 권장됩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체조, 줄넘기, 테니스, 배구, 에어로빅 체조 등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의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미만이 바람직하며 일주일에 5에서 7회 정도 규칙적으로 실시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0에서 20분 정도 하다가 천천히 연장하여 30에서 60분 정도를 지속하는 것이 좋고, 주 단위로는 90에서 15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운동 전후에 5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복합 프로그램이 권장되는데, 근력 운동은 혈압 감소 효과뿐 아니라 대사적 요인들을 호전시키고 근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에서 3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악력계 등을 이용하여 최대로 쥘 수 있는 무게를 먼저 측정한 후 최대 측정된 무게의 30에서 40%의 강도로 2분 동안 유지하고 1분 휴식하는 방법으로 4회 정도 실시하며 일주일에 3일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등장성 운동이나 등척성 운동은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여 신체의 긴장을 완화시킨 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운동 시 일반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압의 적절한 관리와 조절을 위해 운동 전, 운동 중, 운동 후 혈압 확인하기. 운동 초기에 혈압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기. 고혈압 환자가 혈압을 낮추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은 운동 이후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철저히 하기. 항고혈압 약물이 열을 분산시키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입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운동 시작 전에 준비 운동과 운동 후에 정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본 운동을 하고 나서 갑자기 운동을 멈추면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심박수가 분당 100회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천천히 5분에서 10분 정도 정리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약물은 베타 차단제, 티아지드 이뇨제, 혈압 강화제가 있습니다. 각 약물군별로 운동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잘 기억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먼저 베타 차단제는 심박수, 심박출량, 혈압 강화 효과가 있으며 운동에 대한 심박수 반응을 둔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의 경우 최대 심박수를 활용하여 운동 강도를 판단할 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노인의 경우 운동 강도를 판단할 때 운동 자각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티아지드 이뇨제는 소변의 양을 늘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 중에는 화장실에 가지 않기 위해 음료수 섭취를 꺼릴 수 있습니다. 운동은 신체의 수분을 땀으로 배출시키므로 탈수 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탈수 예방을 위해 수분 섭취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혈압 강화제는 신체 말초 부위로의 혈액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총 말초 저항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운동 후 저혈압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운동 시 더 긴 정리운동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합병증이 없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사전에 특별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안전하게 운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병 과거력, 가슴 통증, 어지러움, 심한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65세 이상의 환자,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는 운동 시작 전에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의 운동 금기 기준을 살펴볼까요? 먼저 수축기 혈압이 200초가 또는 이완기 혈압이 115초가인 경우 운동을 금합니다. 혈압이 180, 110 이상인 사람은 약물 치료를 시작한 후 근력 강화 운동을 추가합니다. 다음은 당뇨 환자의 운동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란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뇨병의 유형에는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세포의 파괴가 원인인 일형 당뇨병과 신체 조직의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거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이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당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되는데 8시간 금식 후 혈당 검사 시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 전형적인 당뇨 증상이 있다면 공복에 관계없이 혈당 검사 200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저혈당은 혈당치가 60 미만인 상태이고 고혈당은 공복 혈당 100 이상, 식후 2시간 혈당 140 이상 또는 당화혈색소 5.7% 이상일 때를 의미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운동이 왜 필요할까요? 당뇨병 환자의 운동요법은 체중 및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자체는 체중 감소와 무관하게 당화혈색소를 낮춥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면 당화혈색소 개선 효과가 더 두드러지며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함께하면 혈당 조절 면에서 추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동 시간보다 중강도에서 고강도 운동의 총량이 건강 증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 움직임을 늘리는 신체 활동도 운동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권장되는 운동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강도 조절이 쉽고 일정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당뇨병 합병증이 있는 사람에서 심박수와 혈압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무릎 관절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야 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조깅보다 근골격계 부담이 적으며 강도도 낮아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해야 하며 연속 이틀 이상 쉬지 않아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의 강도는 중등도인 경우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에 해당하며 일주일에 150분 이상 권장됩니다. 고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70% 이상에 해당하며 일주일에 75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해야 하며 연속 이틀 이상 쉬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 및 인슐린 감수성 개선을 위해 아령, 밴드를 활용한 중강도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최대 근력의 75에서 85% 강도로 8에서 10회 반복해 3세트 시행하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금기가 없는 한 일주일에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당뇨 환자의 운동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동 전 혈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100에서 200 사이에 있도록 노력합니다. 인슐린 또는 인슐린 촉진제 사용 환자는 운동 전후 혈당 측정이 필수입니다. 저혈당 위험이 높다면 운동 전 인슐린이나 약물을 감량하거나 운동 전 간식을 섭취합니다. 운동 전 혈당이 100 미만이면 당질 15g을 섭취 후 운동을 시행합니다. 운동 전 혈당이 300 이상이면 인슐린을 주사했는지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운동 강도 시간이 늘어나거나 전신 상태가 변할 경우 운동 전후 혈당 재측정을 시행합니다. 당뇨 환자의 운동 시 저혈당 초기 증상을 알고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혈당의 초기 증상은 불안, 불쾌감, 과민성, 극도의 허기, 혼동, 두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보일 경우 대처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활동을 즉시 중단시키고 혈당 수준을 점검합니다. 오렌지 주스나 그 밖의 다른 흡수 빠른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휴식을 취한 후 컨디션이 나아지면 혈당 수준을 다시 점검합니다. 혈당 수치가 100을 초과하고 컨디션이 나아졌다면 운동을 재개해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활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에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다양한데 합병증에 따른 운동 시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는 것이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위험이 높은 경우 고강도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 망막출혈 박리 위험이 있으므로 고강도 운동은 금지합니다. 말초신경병증, 발 질환이 있는 경우 감각 저하로 인해 피부 궤양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체중 부하가 적은 운동인 수영, 자전거, 팔운동 등을 권장하고 잘 맞는 신발을 착용하도록 하며 매일 발을 관찰하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율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심장 반응 둔화, 기립성 저혈압, 체온 조절 장애, 위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운동 시작 전 심장 질환에 대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4가지입니다. 안전한 시작을 위해 운동 전 혈압 혈당 확인하기,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기, 증상 모니터링하기, 합병증 고려입니다. 그럼 안전한 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